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거의 다 이 기사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5년 만에 만나서 삼각협력 되살렸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따로 별도로 열렸죠. 이것을 비롯해서 조간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첫 해외 출장 성과,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제무대 데뷔, 이런 것을 중요한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에 있으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국내 정치 골칫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집권 여당 대표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준석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을 사실상 손절하는, 이준석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조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강력한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과의 손절을 선언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이죠. 아주 친한 관계인데 또 친윤 이렇게 분류되는 박성민 의원, 지금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박성민 의원은 윤심의 뜻에 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자천됐을 때, 대구 고검에 자천이 됐을 때, 그때 울산 중구청장을 하던 박성민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박성민 청장과 자주 만나서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를 했고, 이번에 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으로 이준석이 박성민을 꼽았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걸 알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이준석이 박성민을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박성민 의원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때 박성민 의원이 했던 말은 나는 현장 스타일이다. 현장. 주로 조직 이런 것을 해왔는데 비서실장은 맞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윤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설득을 좀 해달라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비서실장을 맡았는데 지금 3개월 만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소원해진 관계, 두 번이나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했다. 그리고 공항에도 나가지 못하는, 출국 배웅 행사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고립무원이 된 이준석의 처지를 그대로 노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지를 통해서 비서실장직 사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 딱 했습니다. 시점이 묘하죠. 대선 승리 후에 대표 비서실장으로 기용이 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7일 이준석의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비서실장 전격 사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막을 걷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박성민 의원의 사퇴 결정 배경에는 최근 윤핵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윤핵관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소통 창구이기도 했던 그의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손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당내에서 나온다. 그리고 박성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로 대구 고검에 2년 동안 가 있었죠. 자천이 일종의 자천이 됐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었는데 박 의원은 당시에 울산 중구청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할 때마다, 울산과 대구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울산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만나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올해 대선 때는 이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위 조직 1본부장
맡아서 뭐 대선 승리에도 기여를 했고, 대선 뒤에 박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이 되면서 그렇다면은 이 박성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연결고리, 그리고 밀월관계, 두 사람의 밀월관계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죠. 그런데 그동안 이준석과 그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 윤핵관 사이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징후, 이준석과 불화징후가 여러 가지 나타났죠. 뭐 면담을 거절을 했다, 또 공항에 나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틀어졌고, 뭐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기보다 정확한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그대로 간다면 1년이 남았는데,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접대, 이런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호가호위하던 시절에 성접대 의혹, 그리고 그것을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의혹,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을 본인이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준석 본인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계속 집권 초기에 여권 사람들, 국회 당내 소속 의원들과 계속 충돌을 빚고, 이러니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죠. 이준석 대표에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남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확한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라, 이렇게 통보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앉아 있기가 어렵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손절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7일 열리는 윤리위원회에서도 이준석 징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분란을 일으킨 이준석 대표 체제가 지금 붕괴가 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후폭풍. 그러니 이준석을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릴 경우 상당한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 뭐 당분간 그렇겠죠. 이준석을 징계하고 나면은 일단 이준석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행정소송을 벌일 겁니다.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변명을 하고 SNS 글을 올리고 난리판을 만들겠죠. 그래서 좀 혼란이 올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것을 감수를 해야지, 그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수를 해야지,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은 내년 6월 임기까지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좀 혼란이 있더라도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대표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가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비대위 잠깐 하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준석이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스피커가 없어지죠. 지금은 당장은 이준석이 하는 말이 좀 흥미를 끌고 관심이 있으니까 언론 매체들, 라디오 주로 출연하죠. 이런 데서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주지만은 국민의힘에 여당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고 나면은 그 마이크 줄 언론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을 퇴출함으로 해서 생기는 혼란은 단기간에 그칠 수가 있고 그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자, 그런 분석을 지금 여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손절이 오늘 나왔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될 세력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알박기를 해놓은 공공기관장들, 아직 임기제니까 임기가 많이 남아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지금 일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여권에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국책연구원장에 대한 사퇴를 한덕수 총리가 압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명기사 보시면은 한덕수 총리가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 건 말이 안 된다. 홍장표 KDI 원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 기관장들은 사퇴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것을 위반한 사람이 홍장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으로 떡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덕수 총리가 어제 그 기자단 만찬을 했는데, 초록 기자단 만찬을 했는데 공간에서 거기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나 홍장표 KDI 원장의 거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 한덕수 총리가 한 말은 이겁니다. 바뀌어야지. 우리 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 KDI 원장 홍장표를 이야기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좀 이제 물러나라, 이 시그널을 보낸 거죠.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왜 국무회의에 그 사람들이 오느냐, 불편하다, 오지 마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연장선상입니다. 총리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 정부가 호흡을 맞춰야 될 사람들이 지금 주요 포스트에 차고 앉아 있죠. 지금 조선일보 기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국책연구소장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뭐 방통위원장 전현, 또 그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것 외에 이런 데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국책연구원장의 6명만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 여기는 이 민주당 정책기획위원장 출신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이죠. 국토연구원장 강현수, 여기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태수, 여기도 국정기획위원회는 그때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이 안 됐죠. 그래서 그때 그 역할을 한 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홍현익, 이 사람도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인물. 자, 이런 사람들이 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 줘야 되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어서 또 특히 이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끼리 우리 개별 행동하지 말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채우자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사람이 도중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기까지 끝까지 채우겠다, 앉아 있겠다, 지금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현희도 그렇고 한상혁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그들에게 소임을 맡긴 것은 문재인 시절이죠. 문재인이 맡겼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맡긴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소임을 맡긴 사람이 사임을 했으면, 퇴임을 했으면은 같이 물러나는 게 맞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생계형이다, 이런 지적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급속도로 탈문재인 정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의혹 사건들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진실이 밝혀지는 그 단계로 접어들었죠. 대표적인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인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북한의 눈치를 봤는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황희, 김철민 이런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동생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피해자의 형입니다. 동생이 월북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요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본인들이 처음에는 이 월북 가능성을 낮게봤다가 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월북하다가 그렇게 자초한 꼴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월북몰이를 몰고 갔죠. 월북몰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유족들이 반발을 하니까 월북했다고 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철민 의원,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전북 진안 출신입니다. 김철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에게 우리 같은 호남 출신인데, 형도 호남인 것 같습니다. 고향이. 호남 출신인데 우리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것 외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런 여러 가지 엉터리 일들이 벌어져서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던 것이 속속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6월 3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